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남학생이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성폭행을 하다가 실수로 죽인 거다 라고 해서 중간간 치사를 정했고,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분절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 유기치사로 보죠. 치사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쵸. 판결이 나왔는데 네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대학생씩이나 된 사람이 못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피고인의 입장에서만 피고인의 변호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난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건 수정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사하게 한 일명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어요. 당시에 경찰은 중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검찰은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2022년 7월 15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동급생끼리 회식을 했는데 술 취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학교 교정, 즉 건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다가 2층과 3층에 있는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남학생이 성폭행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술 취한 여학생을 데리고 갈 때 성폭행할 의사가 가지고 올라갔는데 창문 틀에 창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7월 15일이 날씨가 어떻겠어요? 덥죠? 예. 그러다 보니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밀었다고 보는 거고, 본인 의사에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창문에 있는 틀이 1m쯤 되는데 들어 올리면서 떨어뜨렸다고 본 것 같아요. 추락을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성폭행을 할 의사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죽일, 즉 고의적으로 죽일 의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다가 실수로 죽인 거다 라고 해서 중강간치사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죄명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강간치사가 아니고 강간살인이다. 왜 그러냐?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 즉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 고의보다는 이 성폭행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 미루면. 그래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강간치사가 아니고 네. 강간살인죄로 죄명을 바꿔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강간살인을 보질 않고 그 고의, 미필적 고의를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실을 받기 때문에 죄명이 사실은 좀 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알다시피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나 사형밖에 없지만 강간치사가 돼버리니까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니까 20년을 했어요. 물론 징역형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가중하게 되면 50년까지 가능한데 재판부에서는 20년 선고를 했고 80시간 성폭력 이수를 맡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검찰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학생, 그러니까 둘 다 학생인데 피고인 같은 경우에 이 학교 예컨대 지금 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로 가면 CCTV 등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단으로까지 전혀 제3자가 알기 어려운 계단으로까지 술 취한 여학생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감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밑바닥이 아스팔트고 상당히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네. 유리 창틀을 뒤로 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렸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신경질을 하던 장면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영상이 촬영이 돼 있어요. 네. 그 영상 속에서 A 하면서 확 밀어서 떨어뜨린 듯한 이런 소리가 이제 녹음이 돼 있고 뭐 일부 영상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 29분짜리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걸로 보이고요. 떨어뜨렸을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떨어뜨렸으면은 그거는 고의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미필적 고의, 예컨대 떨어뜨리는 순간에 죽어도 나 몰라
몰아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기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떨어뜨린 다음이 문제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떨어졌으면 사람이 인사불성이 해야죠. 됐을 텐데 경막하 출혈로 계속 지속적으로 뇌 속에 피가 고이다 보니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그럼 경막하 출혈이라는 얘기는 즉시 119가 도착을 했으면 얘는 살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자기 혼자만 뚫레뚫레 가다가 이제 옷도 막 중간에 버리고 막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물을 다 은폐하면서 귀가를 그냥 해버리고 연락을 한동안 끊었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예상하면서 내팽개쳐 놓느냐. 그 대목이 어떻게 보면 좀 부작위 쪽에 가까운 이런 살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여하튼 어쨌든 피고인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미필적 고의든 부작이든 사실은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을 뭐 그대로 사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2시간가량 살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건 죽으라고 놔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살인죄는 살인이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죽일 의사가 있었다고 봤는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냐면 몸을 들은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밀었다기보다는 떨어뜨렸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폭행 과정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람 죽였지만 과실이다. 이 피고인이 성폭행을 했던 안 했던 겁이 나니까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폭행 후에 살인을 했다. 할 수도 있고 성폭행 중간에 반항하다 보니까 밀어 죽이는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도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여성분이 살아 있었는데 근처까지 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서 대목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도 갔어. 그렇죠. 이 말이죠. 그게 CCTV에 찍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옷 같은 걸 단데 버렸어.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재판부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밀은 부분은 저도 성폭행을 하려고 밀은 거지 죽으라고 밀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데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게 네. 떨어지는 그 순간의 어떤 이벤트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119에 신고를 안 한 행위, 그리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서 잠을 잔 행위, 이게 분절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 유기치사로 보죠. 치사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죠. 판결이 나왔는데 네네.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한국의 법정이 아니고 어디 선진국의 법정으로 가면 네네. 이거는 충분히 그 순간들을 모두 연장선상에서 이게 일련의 흐름 속에서 목숨을 잃은 거니까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안 한 그 수많은 순간들도 결국은 목숨을 잃는 데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법률이 맞다는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법률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나라 재판부만큼은 언제나 보수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만 죽은 사람 입장은 배려를 안 하죠. 죽었으니까 그렇죠.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죠. 네네. 예, 그러니까 왜 피고인의 입장에서만 피고인의 변호사의 주장만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난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추락의 상황만 본 것이냐 아니면 추락 후의 행동까지 다 볼 것이냐. 신고를 그렇죠. 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취한 상태여서 추락할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살해 동기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본 것 같은데요. 그 상황? 그 행위를 생각을 해 보면은 레이셔널하게 사고를 해서 결국은 장소도 선택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를 보면 이 범죄자 머릿속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순차에 따른 사고라고 보이는데 다만 3층에서 아스팔트로 떨어뜨리면 죽을 줄은 몰랐다. 그 대목은 술이 취해서 짐작을 못했다는 얘기가 성립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결핍이다 이 말이에요. 창 틀에다 앉혀놓고 강간을 하려고 애를 들어 네. 올리는 그 순간에 아 이러다가 진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었다? 대학생인데? 그리고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 피고인은. 그 건물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CCTV 없는 데가 바로 여기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글로 애를 만취한 애를 데리고 간 놈이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여하튼간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성립하기가 일단 매우 어렵다. 만취를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럼 신체적으로 그렇게 여자도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그 무게를 들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고의적인 근력 아니면은 많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무거운 걸 들기가 어려워요. 많지는 아닌 것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적인 어떤 조건을 따지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당시의 정신 상태가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취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강간 치사일 때 가중시에는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이면 가중 처벌을 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중이 된 거고요. 지금 20년이라는 형이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죄명 예컨대 중강간치사잖아요. 예. 과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중강간치사치고는 형이 많이 나온 거다. 예.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을 한 사건에서도 징역 20년 정도 나오는 사건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으로 보면 이게 완전 뭐 비합리적인 형량은 아닌데 문제는 아쉽게도 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인 판단을 우리나라 법원들은 일반적으로는 한다. 이게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사건으로 이 사건이 영미법 국가에서 재판에 회부되면은 이거는 first degree murder는 아니어도 second degree murder 정도는 되거든요. 머더를 인정할 수 있는 케이스일 거예요. 네. 형량보다는 죄명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3층에서 아스팔트로 떨어뜨리면 죽는다는 걸 대학생씩이나 된 사람이 못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팽개쳐 놓으면 그것도 사실은 의지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피고인이 흉기를 들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다든지 아니면 외력으로 볼 때 심한 상처나 타박상이 있으면은 네. 아마 재판부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을 건데 추락사하기 전에 어떤 예, 폭력이 그게 없었던 것 있었다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진술하기에는 성폭행은 시도를 했지만 죽일 수 없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경찰들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면은 내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살인죄거든요. 근데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찔렀어요. 이거는 이제 상해치사로 가거든요. 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정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중간간치사로 적용을 했습니다. 왜? 증거가 부족하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여론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강간살인 적용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네. 재판부에서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강하게 처벌하고 싶어도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사항 정황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죄명이 바뀔 수도 있다. 죄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재판부에서도 뭐 10몇 년 할 거를 20년 선고한 거는 좀 약간 가중한 건 맞아요. 네, 형은 뭐 꽤 나왔다. 그렇죠. 예. 네. 치사의 일반적인 양형 기준은 훨씬 넘어섰다. 넘었다. 네, 그렇죠. 그거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관건인데 미필적 고의로 인해 최근 알려진 사건이 바로 정인이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그때는 살인죄를 아동 재판부가 학대, 인정을 살인 했어요. 사건.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당연히 피고인들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동 학대해서 결국 애들을 살해하는 경우에도 나는 애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뭐 훈육한 건 맞다. 있다고 다 대답을 하죠. 예컨대 난 죽일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나 정인 사건이나 똑같아요. 예. 그런데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샷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정리 사건은 아동 학대를 진짜 장기간 동안 해가지고 애가 완전히 생사를 이렇게 넘나드는 순간까지 가거든요. 의식도 잃고 막 이런 상태로 그렇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음을 굳이 입증을 안 해도 누구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학대는 계속됐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생명의 손실이 있었으니 살인죄를 적용했다. 일단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네. 한다. 그게 결국은 미필적 고의잖아요. 네. 죽을 그렇죠. 수도 있음을 짐작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죽을지도 예.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정인은 유아가 어리잖아요. 성인이 밟고 때리고 하다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재판부에서는 미필적 고의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 당시에 징역 35년 정도로 선고한 걸 알고 있어요. 35년을 예. 선고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35년이라 그러면 5년을 가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무기를 때린 게 아니고 3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정도는 낮추는 경향. 교수님 아시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검찰에서는 사형 무기해도 재판부에서는 뭐 정상 잠장, 범행의 정황, 뭐 장량관계 해가지고 형량을 낮추기 때문에 요건도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2심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 모를까 안 하게 되면은 형량이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타 여부 다 떠나서 그때 정말 신고만 했어서 우리 딸이 옆에만 있다면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공탁금 이런 거 1억 원도 다 필요 없어. 그냥 강력한 처벌만이 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 그러니까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뭐 피해자의 유가족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판결을 바꾸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살인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 그 고의 부분을 피고인의 입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분위기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유엔에서 보면 기준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살인 희생자가 제일 낮은 국가에 속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적은 데는 일본 등등 몇 개국밖에 없고 정말 밑바닥에서 한 10번째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살인이 발생 안 하는 나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살인이 발생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살인죄를 적용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건지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은 들어요. 사실 학대도 지금까지 다 치살 적용했어요. 살인죄 적용한 적 없어요. 정의 사건 이전에는. 가정폭력도 역시 다 상해치사예요. 마누라를 20년 동안 패고 그래서 결국 죽여도 살인죄 적용 안 하던 나라예요. 피해자의 가족, 유가족들이 사실은 더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항소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강간살인죄를 적용하면 좋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봐온 상태로 봐서는 2심 재판부에서도 과연 죄명을 바꿔서 강간살인을 할까 하는 좀 의심스럽다. 일반 상식대 볼 때는 아니 내 딸이 학교 갔는데 죽어온 거 학교 아니에요. 동생한테 성폭행 당하다 죽었어. 더군다나 119에 전화 한 통 안 해줘서 안 해주고 결국 몇 시간 어떻게 동안 부모가 인정하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살인이지 어떻게 치사를 보겠냐고요. 네. 이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준다. 그게 있는 거죠.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의 감정은 강간살인이 맞지만 재판에서 증거라든지 그때 정황이라든지 피고인의 자백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강간살인 보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판결은 바뀌어야 된다. 아니요, 뭐 안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바뀌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판례의 흐름상 이 죄명이 바뀌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존하여 판결하는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살인죄 적용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내내 어렵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다가 미필적 고의나 부적이라는 건 왜 갖다 박아놨느냐. 다 없애지. 그 있으나 마나한 거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이은혜 사건도 이게 치사가 될 개연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요. 목 조르지 않고 칼로 안 찔렀는데 그 물에 빠지는 그 상태에서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을 계속 할 건데 의도 없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치사로 하실 건가요? 저는 질문으로 저는 끝을 맺는 게 맞겠어요. 네. 전 팀장님한테 질문한 줄 알았어요. 아니 재판부들에게 전 재판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나는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치사와 살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중간간 치사를 적용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네. 2심 재판부에서 전향적으로 사건을 봐가지고 이거는 치사가 아니고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볼 때는 낫다는 얘기지 2심에서 죄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 신입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1심에서 지금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대로 또 전달을 해드리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사건 수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